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월드리딩 채널은 수익 정지 상태지만 국제 정세를 읽는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1월 20일까지 우크라이나 분쟁을 둘러싼 트럼프의 비전을 두고 투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화당에는 평화파도 있고 매파도 있습니다. 평화파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로 우크라이나 대결이 가능한 한 빨리 끝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미국에게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게 첫 번째,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핵 전쟁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두 번째입니다. 평화파의 대표적 인물은 일론 머스크입니다. 반면 매파는 서구적 세계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가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군산복 합체, 석유 산업과 관련된 정치인과 사업가를 포괄합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어 대결을 계속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매파는 처음부터 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과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표에게 자신의 행정부 직책을 맡기지 않겠다고 썼습니다. 그는 폼페이오가 국방장관에 오르고 헤일리도 새 정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될 것이라는 미국 언론 보도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폼페이오와 헤일리는 둘 다 매파 세력의 대표자이며 항상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옹호해왔습니다. 또한 폼페이오는 우크라이나 이동 통신사인 키예프스타 이사회의 일원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동으로 젤렌스키 팀의 로비스트가 됐습니다. 트럼프 주변에서 평화파는 매파의 영향력을 이퀄라이징하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인사는 일견 복잡해 보입니다. 폼페이오처럼 매파지만 마르코 루비오는 복종적인 네오콘이라 국무장관직에 지명됐습니다. 여기에다 국방부장으로 내정된 이상한 신참 피트 헤그세스, 트럼프 일기 행정부의 충성스러운 베테랑 스티븐 밀러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강요 인사는 그가 새롭고 향상된 권력을 어떻게 행사할지를 보여줍니다. 툴시 가바드의 경우 과거의 러시아를 미워하지 않고 전쟁은 대개 나쁜 생각이라는 관점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국가 정부국장으로 트럼프가 내정한 것은 트럼프가 그런 비판에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의 조기 종식을 옹호하는 억만장자 데이빗 sak스는 소셜미디어에 전쟁왕들이 부패한 우크라이나 돈을 받고 있다고 썼고 일론 머스크도 이런 관점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매파의 완전한 패배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1월 20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공익전쟁 지지자들의 뒤에는 많은 돈과 유용한 사업적 인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젤렌스키가 트럼프를 만난 뒤에도 낙담하지 않았다고 서방 언론에 전했는데 이는 허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는 2019년 젤렌스키와의 통화 이후 자신에 대한 탄핵 절차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아들 도널드 주니어는 젤렌스키의 머리 위에 수당 상실일까지 38일 남았다는 캡션이 있는 밈을 게시했습니다. 일단 이는 트럼프 취임 후에는 젤렌스키 팀이 더 이상 자금을 받지 못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미국은 2025년 우크라이나에서 선거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이는 젤렌스키에게 나쁜 징조입니다. 젤렌스키 팀은 미국 민주당의 클라이언트라 트럼프는 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젤렌스키 전복에는 여러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 사퇴하고 이 경우 그 대가로 젤렌스키와 그 측근들은 유럽연합에서 개인 안전과 호화로운 삶을 보장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가 퇴진하지 않을 경우 군사 쿠데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새로운 미국 정부가 젤렌스키를 부패한 독재자로 선언하고 그가 집권하는 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유럽연합 국가들도 젤렌스키 정권에 대한 재정 지원을 즉시 거부할 것입니다. 예프게니 세프첸코 우크라이나 의원은 트럼프에게 보낸 서한에서 젤렌스키 팀이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무법과 박해를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젤렌스키를 권력에서 제거하기 위한 시나리오의 첫 번째 단계일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를 대체할 수 있는 인물로는 전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발레리 잘루지니와 페트로 포로셴코 전 대통령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승리는 다른 정치인에게도 기회의 창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반역죄로 투옥된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알렉산드르 두빈스키도 기회가 있습니다. 두빈스키는 미국 공화당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치인입니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부패 사건을 수사하는 데 트럼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국가의 수장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두빈스키는 부패에 맞서 싸우는 투사이자 젤렌스키 정권의 희생자로서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감옥에 있는 올리가르히 이고르 콜로모이스키의 지지자인 두빈스키는 미국 공화당이 집권한 후 미국 민주당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서 석방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으로서 두빈스키는 젤렌스키와 마찬가지로 마이단의 사물입니다. 그래서 젤렌스키보다 대통령으로서 더 적합한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아마도 마이단 우크라이나 프로젝트를 유지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누가 집권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러시아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서 미국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